자, 이제 태그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str에서 li 태그부터 시작하니까 li 태그 썼습니다. 그 li 태그는 이제 꺽쇠 표시도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클래스나 뭐 이런 걸 집어넣어야 돼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잔뜩 써놨어요, 뭔가를. 근데 li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li 태그를 만들어서 이제 하세요. 이렇게 li 태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를 달아야 되겠죠. str 플러스 이꼬로 이렇게 li 태그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li 태그를 닫는 걸 하게 만드세요. li 태그. 눈이 엄청 뻑뻑하네. 자, 이렇게 닫는 거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예, 되시겠죠? 예. 만들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뭔가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클래스 li 태그 안에다가도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li 태그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클래스를 써가지고요. 클래스. 그 li 태그 안에다가 클래스 이렇게 쓰셨네요. 클래스 이꼬로 이 정도 한 개짜리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니까 왼쪽에 정렬을 시켜주세요.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클리어 픽스라고 썼어요. 클리어 픽스. 그러니까 클리어라고 써가지고 사용된 거는 이제 줄 칸이 겹치는 경우에 걔를 이제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다 정렬을 하면 오른쪽에 그 칸이 나오면 오른쪽에 데이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이게 지정을 한 거고요. 자, 클래스를 지정을 해서 사용했고요. 데이터 다시 알럼버를 써서 이제 알럼버를 여기서 꺼내 가지고 쓰시는 걸로 작성을 했네요. 알럼버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쓰시고요. 이게 여기 안에다가 이제 알럼버를 집어넣자. 근데 자바스크립트거든요. 자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자를 이어붙이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어붙이기. 쌍따옴표 2개 찍으시고요. 플러스 2개 찍으시고요. 이 안에다가 지금 리스트 대괄호 i번째 해당되는 데이터 중에서 .rnumber를 꺼내자. 제이손 데이터니까 그 여기 이렇게 인덱스를 써서 가져온 것은 제이손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제이손 데이터니까 다음에 rnumber라는 항목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어붙이기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거기다 이어붙이기를 해서 사용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알럼버를 집어넣어서 이제 완성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li 태그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 li 태그 끝내는 거 여기다 써놨습니다. 시작하고 끝내는 거를 해놓으시면 이제 그 끝내는 것에 대한 신경을 안 쓰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str 여기다가 썼으니까 str 플러스 이꼬로 계속 이어붙입니다. 이어붙이기를 해서 상단표 찍어주시고요. 세미콜론 먼저 찍어 놓을게요. 찍어 놓으시고요. 여기 li 태그 끝내는 것도 이제 세미콜론까지 찍겠습니다. 찍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태그는 이제 div 태그이네요. div 태그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div 태그를 한 개 만들어 주시고요. div 태그를 한 개 만들면 끝내는 것도 한 개 필요하니까 슬래시 div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쌍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쌍으로 만들어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div 태그를 한 개 만들어서 썼고요. 그 안에 div 태그 한 개 더 만들었어요. 더 만들어서 클래스는 헤더라고 썼고요. 헤더입니다.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div 태그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div 태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만들면서 더 만들어서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이꼬로 인용부 한 개짜리 쓰고 이제 헤더라고 써주세요. 헤더라고 써주시고요. 여기 그 div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슬래시를 해서 닫는 것을 슬래시를 쓰시고 슬래시는 뭐 클래스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쌍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그 이렇게 비워놓은 건요. 비워놔서 쓴 거는 그냥 이제 한 줄로 얘가 한 줄로 다시는 쭉 나와요. 한 줄로 이제 저희가 줄바꿈해라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한 줄로 쭉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붙이기를 해라 뭐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이제 코딩하는 사람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작성을 해서 썼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div 헤더링 쓰고 그 다음 strong 태그가 있네요. 그 div 태그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div 안에다가 strong 태그를 또 만들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들여쓰기를 해서 쓴 거는 이제 보기 편하게 위해서 strong 두껍게 만들었네요. 두껍게 뭔가가 두껍게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strong 클래스에다가는 이제 여기다 primary라고 썼습니다. 인용부 한 개짜리 찍으시고요. 인용거리를 한 개짜리를 찍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primary 대시 폰트라고 썼네요. 대시 폰트 이렇게 해서 primary 폰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줬고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스트롱 태그는 여기다 이제 끝에 스트롱 태그를 이렇게 플러스해서 스트롱 태그를 붙이겠습니다. 이건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니까 슬래시 스트롱 이렇게 해서 붙이면서 이 중간에 데이터를 집어넣자. 무슨 데이터를 집어넣냐면 리스트에 i번째 있는 것에 점 리플라이어 작성자를 여기다 리플라이어를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자. 이렇게 썼네요. 리플라이어 써서 스트롱으로 꺽쇠 표시가 없네요. 닫기 이렇게 해서 집어넣자. 되시겠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로 해서 그 리플라이 데이트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자. 스몰 태그.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스트롱 태그를 써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몰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 스몰 태그입니다. 스몰 태그고요. 스몰 태그 LL입니다. LL 여기 슬래시 스몰 태그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스몰 태그에다가는 클래스를 줄 때 이제 여기 보니까 풀 라이트라고 줬네요. 풀 라이트 오른쪽에 쭉 가도록 만들어라. 오른쪽 부분에 정렬을 해서 이제 하도록 만들었고요. 풀 다시 라이트 그 다음에 텍스트 txt 다시 뮤트라고 줬네요. 뮤티드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뮤티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그것은 이제 p 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집어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했고요. 그 다음에 str 플러스 이꼬로 썼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찍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p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고요.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찍으면 플러스 뭐 슬래시 p 태그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라 이런 얘기죠. p 태그를 끝내도록 만들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그래서 str 플러스 이꼴에서 이런 태그를 전부 다 만들어 주시고 그 p 태그에다가는 이제 리플라이어를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추가시킵니다. 플러스 해주시고 리스트 i번째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댓글에 해당되는 리플라이를 여기다 추가시켜서 p 태그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 주세요. 되시겠죠? 그러면 li 태그가 여러 개 한꺼번에 str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막 돌리면 li 태그가 여러 개 생기겠죠. li 태그가 여러 개 생긴 것을 이제 ul 태그에다가 추가를 시키면 됩니다. 포문이 전부 다 끝나고 나면 요거 이제 포문의 끝입니다. 포문의 끝에 해당되고요. 그 끝나고 나면 str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되시면 str 완성이 됩니다. str이라고 썼는데 srt라고 썼네요. 잘못 썼어요. str입니다. str 이고요. 그냥 더블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낫겠네요. 네, srt가 아니고 str입니다. str로 이렇게 붙여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str 완성이 되는데 완성된 것은 이제 li 태그가 여러 개 생깁니다. li 태그 데이터가 있는 만큼 li 태그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데이터가 있는 만큼입니다. 데이터가 있는 만큼 li 태그가 생기는 거예요. li 태그를 쭉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만들었으면 얘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ul 태그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li 태그를 ul 태그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reply ul 태그 reply 쓰시고요. ul 점 쓰시고 html 이렇게 써가지고 str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사용하면 원래 있었던 str은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진 str이 들어가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empty하고 append하고 저는 append를 쓰려고 생각했는데 얘는 한꺼번에 전부 다 만들어서 한꺼번에 왕창 집어넣은 걸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거는 사라집니다. 원래 있던 것은 사라지고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덮어쓰기가 된다 이거예요. 덮어쓰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럼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이제 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기 str 여기 있던 거 패널 컨텐트 데이터는 있습니다. 한 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시면서 오류 났네요. 오류. 여섯 번째 줄 리플라이 여섯 번째 줄에 해당되는 게 오류 났어요. 그 F12 컨트롤 F 누르시는 컨트롤 F
예,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해서 404 뭔가 오류가 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신텍스 에러네요. 신텍스 에러. 신텍스 에러 unavailable 썼는데 비넘버 키 타입 부분 현재 키하고 타입 부분 없고요. 페이지 부분이 지금 여기 뭔가 이렇게 오류가 난 것 같아요. 페이지 넘 1 어마운트 10 됐네요. 비넘버 됐고요. 로컬호스트 키하고 타입엔 사이드 어사인먼트 그 누르시면 틀린 부분 나요. 네? 리스트 부분에서 지금 거기 랭스하고 대시 두 개. 비교문에서 지금 이꼴 0을 집어넣으라 해버렸네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리플라이 리스트에서 이꼴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이꼴 한 개 썼다 이렇게 써죠. 리턴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를 get 리스트네요. get 리스트에서 여기 리턴에 쓸 때에 이꼴 두 개 써야 되는데 한 개를 썼다 이거죠.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이제 데이터가 여기 똑같네요. 틀린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한두 개가 아니고, 어디 볼까요? 예, 상담표 인용번 찍고 상담표 플러스 알넘버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유는 uncatched 키워드 not defined 선언이 안 돼 있다 이거는데 str이 지금 선언이 안 돼 있다 이거 같아요. str이 선언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이꼴을 하려면 원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str이 현재 없다는 얘기죠. str을 if 문장 안에 위에다가 넣네요. 이제 그 페이지를 스킵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str 부분 폼은 들어오기 전에 str을 한 개 넣었어요. str을 이렇게 str을 이꼴해서 이제 이렇게 쌍따비 찍어서 한 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VAR도 집어넣네요. 변수입니다. VAR은 변수입니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뭔가 추가를 하려면 이제 가져올 게 있어야 되죠. 근데 가져올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맨 처음에 할 때. 자,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영환이고요. 여기 이영환이 나오는데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영환이 아니라 날짜죠, 날짜. 지금 현재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이영환은 나왔어요. 아시겠죠? 날짜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즉 이제 그 오른쪽으로 여기죠, 오른쪽으로 리플라이어 복사 붙여넣기 했더니 리플라이가 그냥 들어갔죠. 날짜에 해당되는 이제 이 리플라이 데이트 날짜에 해당되는 게 리플라이 데이트네요. 리플라이 데이트가 맞고요.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이제 날짜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완성이 될 거고요. 그 날짜가 이게 무슨 타입이에요? 롱 타입이에요. 롱 타입 데이터를 가져다가 걔는 이제 날짜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 데이트 타입이 있어요. 아시겠죠? 데이트 객체가 있다고요. 데이트 객체. new 데이트 하면서 얘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시면 날짜 객체가 생기는데 거기에 년월일의 형식에 맞게 꺼내는 거는 또 프로그램을 짜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나온 데까지는 성공했다. 성공. 되시겠죠? 데이터 나온 데까지는 이렇게 뿌려서 나온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름은 진하게, 그리고 이제 이건 스트롱인데 약간 연하게, 그리고 여기 피태그를 위해서 요게 내용입니다. 내용, 작성된 내용을 여기다 써서 사용을 하겠다. 야, 리스트 잘 나오네. 데이터가 여러 개 생기면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페인 처리가 한 개 필요하고요. 여기 지금 전부 다 쓴 것 중에서는 페인 처리가 한 개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날짜 처리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이런 걸 처리됩니다. 야, 이거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네. 그죠?
자, 지금 여기 날짜가 롱타입으로 나오는 것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제 데이트 객체가 있어요. 데이트 객체. 이거를 데이트 객체에 넣었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이제 년월일을 꺼내서 우리 형태에 맞는 것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24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날짜를 안 지났으면 시간을 여기다가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처리가 필요해요. 여기다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얘를 이제 또 만드는 거죠. 어디다 만들었냐면 펑션 해가지고 417페이지 보시면 reply.js에다 만들었어요. reply.js 열일하고 있죠. reply.js가 자, get 리스트 함수가 끝났어요. 여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만듭니다. 여기다가 만들어서 이제 사용합니다. 이제 펑션 쓰시는 거죠. 펑션 이제 display time 시간을 표시하자 뭐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가로 열고 타임 밸류를 여기다가 그냥 타임으로 썼는데 타임 밸류로 굳이 썼어요. 중괄하고 중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괄하고 중괄하고 필요하시고요. 요게 이제 끝이다. 여기 디스플레이 타임 함수의 끝입니다. 끝입니다. 되시겠죠? 얘를 이제 사용을 하시려면 리턴을 안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턴을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콤마 쓰시고요. 리턴을 쓰시는데 display 똑같은 이름으로 좀 써줘야 되니까 display time이라는 이름으로 이 함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죠. 이 함수 이름을 똑같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전달이 되고 함수에 대한 것을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실행이 된다. 이해되시죠? 실행이 됩니다. 뭘 줘야 돼요? 타임 밸류를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표시됐던 거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롱 타입의 이 타임 밸류를 주시면 됩니다. 주셔서 사용하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아직 다 만든 건 아니고요.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를 하시는 것은 이제 41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접근한다. 그 오늘 날짜를 이렇게 오늘 날짜 객체 생성을 하세요. 생성하시는 이유는 그 24시간이 지났는지 24시간이 작성한지 지났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필요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할 때는 var 이렇게 쓰시고 today 오늘입니다. today 이꼬를 쓰시고 new 쓰시고 date 객체를 생성을 한다 하시면 이게 오늘 날짜가 됩니다. 그 날짜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날짜 데이터로 세팅이 되는 건데 여기다 비어 있으면 오늘 날짜가 됩니다. 아시겠죠? 가요와 가사의 데이터가 비어 있으면 오늘 날짜에 해당이 됩니다. 엔터 주세요.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받은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로 만드셔야 돼요. 입력 때 받은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현재 타임 밸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얘가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그 var 차이 그 작성한 예 그 댓글 작성 시간과의 차이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var 쓰시고요. today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점 쓰시고요. get time이라고 쓰시면 이게 long time에 의해서 날짜를 구해줍니다. 쓰시면 이제 time에 쓰실 때 그 today 날짜 객체에서 객체.점 get time이라고 쓰시면요. time이라고 쓰시면 이제 long time에 이제 날짜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나온다. 그래서 getTime이라고 써가지고 날짜 데이터를 지금 이제 보시는 걸로 썼습니다. 이렇게 getTime이라고 꺼냈고요. 변수 이름은 gap이라고 줬네요. gap이라고 줬고요. gap 이꼬로 변수 이름은 gap 이렇게 줬고 차이다 이런 얘기고요. today getTime에서 이제 빼기 지금 현재 넘어오는 요 타임 밸류가 롱 타입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롱 타입의 타임 데이터를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날짜에 대한 형식을 만들려면 오늘 날짜에 대한 분류별 형식을 만들려면 오늘 날짜가 아니라 지금 입력받는 날짜입니다. 작성한 날짜. 댓글 작성한 날짜입니다. 작성 날짜에 대한 형식을 만들려면 작성 날짜를 날짜 데이터, 날짜 객체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한다.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거 롱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막 계산해서 지금 몇 월이다 몇 년이다 이런 걸 계산해서 쓸 수는 없거든요. 다 계산이 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런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날짜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 날짜에 작성한 날짜에 대한 것을 이제 써야 돼요. 그래서 var 쓰셨고요. var obj date obj 날짜에 대한 것을 그 객체로 만드는 건데요. new date 하시고요. 여기다 time value를 long 타입의 time value를 집어넣으시면 이제 날짜 객체가 됩니다. 작성한 날짜에 대한 날짜 객체가 되세요. 아시겠죠? 그냥 여기 비어 있으면 오늘 날짜, 비어 있지 않으면 여기 롱 타입의 데이터를 집어넣은 데이터에 대한 날짜로 바뀝니다. 날짜 객체로 바뀌게 되고요. 자, var str을 더하기 만들어서 이거로 상따벽을 그냥 찧었고요. 이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문자열로 리턴하는 거죠. 여기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여기 날짜를 롱 타입이 아니라 이제 날짜에 대한 걸 리턴하는 것을 쓰시게 되는데요.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드시게 되세요. 만드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4시간이 안 지난 경우, 24시간이 안 지난 경우는 날짜를 출력한다. 날짜가 아니라 시간, 10분초를 출력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날짜가 지났으면 이제 날짜가 24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날짜를 출력한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if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if gap이라는 게 이제 밀리세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gap에 해당되는 것을 적다. gap이 더 적은 경우인데 24시간을 이제 밀리세크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루는 24시간이죠. 24. 거꾸로 쓰시면 이렇게 되는데 그 60초 시간은 60초죠. 60분이죠. 그 다음에 1분은 60초가 되고 밀리세크니까 1000을 다시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 주시면 요게 24시간입니다. 24시간. 그 교재는 거꾸로 썼어요. 거꾸로. 아시겠죠? 100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그래서 24시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갭이 얘보다 적다라는 것은 24시간이 안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4시간이 안 지난 경우에는 10분초로 출력을 합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쓰시고요. else 씁니다. else 쓰시면 요 else 있는 부분은 24시간이 지난 거죠.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여기 if 문장을 써서 쓴 경우에 이렇게 쓰시고요. 24시간이 지난 경우고요. 그래서 24시간이 안 지난 경우는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이제 else 부분에서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24시간이 지난 경우, 안 지난 경우가 아니라 지난 경우는 이제 날짜를 출력한다. 날짜 정보만, 지금 날짜 정보만 출력을 합니다. 출력한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위에서는 이제 시간에 대한 정보로 이제 문자열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밑에서는 날짜에 대한 정보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었나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하시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예요. 여기 jQuery 하나도 없고요. 올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날짜 객체 뉴에서 생성하는 것도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아시겠죠? 그 날짜 객체만 있는 게 아니라 넘버라는 숫자 객체도 있고요. 그 스트링에 해당되는 문자에 해당되는 객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도 객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이손 데이터처럼 이제 사용자 객체도 있죠. 사용자가 만들어서 쓰는 객체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24시간에 맞춰서 쓰시면 이렇게 먼저 그 시간을 좀 저희가 알아내야 되겠죠. varhh 시간은 이제 데이트 obj에서 점 쓰시고요. get 쓰시면서 hours라고 쓰시면 이제 시간이 나온다.
요거 지금 구글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구글링을 해서 좀 보셔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JS입니다. JS에서 이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인데 get hours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이제 date property 중에서 get hours 이렇게 쓰시면서 도큐멘트로 나오시는데 여기 이렇게 맨 처음에 뭐 웹 도큐멘트에서 쓰시는 게 좋으세요. 하시면서 나오시는데 hours 메소드는 주어진 시간의 현 시간 기준시를 반환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으시죠? 풀 이어를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주어진 날짜의 현재 연도를 반환합니다. 연도인데 네 자리로 반해. 풀 이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요거를 이제 런 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풀 이어는 네 자리. 연도 네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연도 네 자리로 이렇게 쭉 돼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사용해야지 쓰고요. 그냥 풀 이어를 쓰지 않고 이어를 쓰는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1000년부터 9999년 사이를 이제 반환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1969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날짜는 이제 69년의 뉴 데이트에서 지금 보시면 6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9년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풀리어를 쓰시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t hours에서 이제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 run 해서 실행해 보시면 4 이렇게 나오네요. hour가 4가 뭐지? verse에 지금 하니까 요 4시네요. 4시라고 세팅했기 때문에 이게 4로 나온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현재 날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시분차 아워 변수를 활동하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사용됩니다. 뭐 get minutes 이런 거 함수들이 쭉 나오니까 날짜에 대한 함수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꺼냈을 수 있구나. get time이 뭐지? get time을 해서 여기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get time에 해당되는 것은 실행되는 건 없네요. get time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실행해서 보시면 이제 얘네들이 이게도 실행하는 게 안 나오네. get time 숫자로 변환해서 해당 숫자 값으로 변환해서 보여준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참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거는 시간을 꺼낸 거고요. 시간을 꺼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HH 말고 시간 말고 밑에 보시면 뭐 MI라고 되어 있는데 분을 의미합니다. MM은 이제 원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MI에서 minute라는 의미의 이제 변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get minutes라고 쓰시면 이제 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초에 해당되는 것은 SS 썼습니다. SS 사용을 했고요. SS 얘는 get seconds라고 썼겠죠. 그래서 이제 get seconds라고 써가지고 이제 초를 받아냅니다. 이렇게 받아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리턴을 합니다. 리턴 사용하시고요. 여기 str을 썼는데 왜 str을 썼는지 이해가 안 돼요. 밸류에다가 str이라고 이제 만들어놨는데 여기죠, 요거. 여기다가 집어넣을 게 아닌데 그냥 리턴 바로 해버리잖아요, 그죠? 얘는 안 썼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습관적으로 써놓은 것 같으세요. 그래 리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분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하실 때 리턴 뭐 대괄호 해갖고 이렇게 썼는데 대괄호 해갖고 쓰시고 뒤에 보시면 점 다음에 join 있어요. join 있으시고요. 배열에 보시면 여기 이제 상단에 찍으시고요. 이정보 찍으시고요. 대시를 한 게 스페이스바라고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썼습니다. 이 join이라는 함수는 뭐냐 이런 얘기인데요. join은 함수는 이제 배열을 여기다 여기 구분입니다. 구분 문자 사이에 배열을 이어주는 함수인데요. 배열을 쭉 이어줘요. 그냥 하나로 쭉 이어지는 함수인데, 그러니까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함수인데 구분되어 있는 구분 문자로 이어져요. 배열을 구분 문자로 사이에 이제 배열의 함수인데 이제 배열 사이에 구분 문자를 넣어주어서 이어준다입니다. 별게 다 있죠? 네. 되셨나요? 요런 것들은 이제 자바에도 있어요.
자바에도 얘를 이제 조인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를 이제 문자열이 있는데 그 문자열에다가 그걸 연결해서 쓰는 것도 자바에도 있어요. 형태는 자바스크립트와 좀 다르지만.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이제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좀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배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배열을 만들 콤마를 이용해서 쓰시는데 시간을 먼저 씁니다. 시간. 근데 이제 HH 썼는데 여기에 그 점 조인은 이렇게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써드릴게요. 써주고 여기다가 가로 열고 HH가 크다. 9보다 크다. 9보다 크다 물음표 썼습니다. 물음표 쓰시고요. 9보다 크면 아무것도 이렇게 이정보 2개 찍어서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고요. 9보다 큰 경우에는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보다 적은 경우죠. 9보다 적으면 0을 집어넣자 이겁니다. 이거 왜 그랬죠? 이게 이제 자릿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릿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해되시나요? 9인 경우엔 09라고 쓰라고요. 아시죠? 09 되셨나요? 네, 그 10을 넘어가면 10이니까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이건 자릿수 때문에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맞춰서 사용을 하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써주고요. 이제 거기 가로 닫고 하시고요. 플러스 HH 이렇게 해서 콤마를 찍어줬어요. 그래서 HH에 대한 것을 이제 썼고요. 10분초 보통 이제 10분초를 땡땡으로 보통 구분하지 않나? 땡땡 이게 지금 땡땡으로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땡땡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요. 땡땡도 썼네요. 여기다 여기 그 이정보 쓰고 땡땡을 여기다 가운데 썼어요. 어차피 이어주니까. 이해되시겠죠? 배열로 이어주니까 콤마에 써서 땡땡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분이 됐으니까 이제 그 분이 돼서 사용됐으니까 시간을 했으니까 분 나왔죠. 분은 mm인데 mm도 마찬가지. mi인데 mm도 마찬가지. 그 요런 건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정렬이 잘 되게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좀 편해요. 이렇게 분이고요. 그 다음에 초하고요. 그 다음에 초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여기 HH 대신에 MI라고 쓰시면 되죠. MI가 뭐 0보다 적으면 9보다 크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붙이고요. 9보다 적으면 0을 붙여라. 그다음에 여기 HH가 아니라 이제 MI를 여기다 붙여라. 그다음에 땡땡을 붙이세요. 예, 쓴 거죠. 땡땡을 붙여 사용하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SS입니다. SS. 자, SS 붙이시고요. 그 SS가 9보다 크면은 아무것도 안 붙이고 이제 적으면 0을 붙이시고요. SS를 여기다 붙이시고 맨 마지막에 땡땡은 없죠. 땡땡은 없으시니까 지우십니다. 지워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땡땡 됐죠. SS 이렇게 해서 배열로 잡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처럼 한 줄로 쭉 이었으면 코딩이 늦는데 저처럼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면 코딩이 되게 빨라지죠. 이해되시겠죠? 보기도 편하고 되셨나요? 그래서 분, 초로 세팅해서 넣어라. 그리고 그다음에 조인을 붙여라. 점 다음에 조인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그냥 조인은 맨 뒤에다 붙여도 되고 이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자, 붙이세요. 이렇게 쓴 겁니다.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에 대한 얘기를 연월일 뭐 이렇게 쓰시는데 슬래시로 썼어요. 여기서는 대시로 안 쓰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시로 쓰시면 대시로 쓰셔도 되고 그 안에 대시를 쓰셔도 되고 슬래시를 쓰셔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else 아닌 경우에 여기를 이제 리턴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똑같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똑같으니까 조인 부분이나 YYMM을 쓰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싹 다 복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소스가 거의 비슷한데 변수 이름 틀리고요. 이제 나머지 형태는 똑같아요. 복사하시고요. 이제 else 비트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야, 이런 예, else 비트로 좀 넣어주시고요. 되셨나요? 네. 자, 이제 그 연월일을 내니까 연은 YY, 일은 월은 MM. 여기 MI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분하고 이제 월을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짜는 DD 썼고요. 그 다음에 get 다음에 이제 그 연을 뿌릴 때는 full year라고 써야 됩니다. year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full year 네 자리로 해서 이렇게 꺼내세요. year라고 써셔야 이 날짜가 연도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 year는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et
그 month는 month라고 쓰셔야 되죠. get month라고 쓰시고요. month는 이게 자바도 마찬가지지만 자바스크립트도 그 month 날짜 객체에서 month를 꺼내면 0부터 10일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12월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1을 쓴 거예요. 플러스 1. 여기서 month는 여기가 월은이죠. 월에 해당되는 월은 이제 월입니다. 월은 이제 그 날짜 객체에서 날짜 객체는 자바나 자바 똑같은데요. 0부터 10일까지만 운영을 해요. 10일까지만 운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월은 플러스 1을 해줘야 돼요. 플러스 1 처리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안 하시면 이제 우리가 현재 8월인데 7월을 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플러스 1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래서 플러스 1 한 거예요.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주석 처리 났죠? 그 month는 is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제로부터 진행을 해요. 제로부터 진행을 하니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get 쓰시고요. get 1은 이제 그 get 쓰시고 get date. day는 주로 그 월화수목금토가 day가 해당이 되고요. date가 날짜에 해당이 되세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day를 쓰시면 이제 날짜에 해당되는 거 쓰시고요. 이제 구분자에 의해서 이제 작성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조인 해가지고 블랭크를 띄워서 이제 하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월은 그냥 쓰시면 되겠죠. 월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쓰셔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YY는 어차피 네 자리로 하니까 YY는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Y를 쓴다면 구분자에 해당이 되시는 것은 구분자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대시를 쓰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처럼 슬래시를 쓰든지 이제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대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시 사용을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nth가 9보다 적으면 0 붙이고요. mm을 여기다가 붙여줘라. 그 다음에 dd 날짜를 붙여주시고 날짜도 마찬가지 날짜도 9보다 적으면 이제 이렇게 0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죠.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땡땡 대신에 대시 중간에 대시로 사용해 주세요. 뭐 이렇게 써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 조인 하실 때 그 블랭크를 안 하시면 이제 그냥 따닥따닥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대시를 쓸 때는 보통 따닥따닥 붙이죠. 슬래시를 쓸 때는 띄어쓰기도 하시죠. 그거에 맞춰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대시라도 좀 띄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냥 인용보를 바로 붙이시면 띄어쓰지 않고 사용을 한다. 그 날짜 정보도 마찬가지인데 한 칸 띄었으려면 이렇게 한 칸 띄시면 되고요. 교재는 안 띈 것 같네요. 그냥 바로 붙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냥 바로 붙여서 이렇게 인용보를 바로 붙여준 것 같아요. 그냥 따닥따닥 붙여라.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 거죠. 되시겠죠? 이제 그 세미콜론 마지막에 찍어줄게요. 리턴에서 사는 것 세미콜론 찍어서 그 마지막 처리문은 세미콜론 안 찍으셔도 돼요. 세미콜론은 자바스크립트에서만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구분의 의미가 있다. 아시겠죠?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요거를 사용하시려면 이제 reply 지금 reply 서비스죠. reply 서비스 점 쓰시고요. display tim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시면서 여기 있는 데이트 밸류를 타임 밸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완성을 했고요. 완성을 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날짜를 출력하는 데다가 저희가 이제 날짜를 출력해서 사용하고 싶은 데다가 저기 이제 이 리플라이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을 호출하면서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get.jsp죠. get.jsp. 요거 지금 reply.jsp는 사실은 날짜를 바꾸는 것은 display time은 여기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reply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이제 JS util로 만들어서 이제 저장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한 군데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런 형태 만드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좀 따로 만들어 쓰시면 좋겠고요. get.jsp에서 날짜만 쓰는 거예요. 여기죠? 날짜를 출력하자. 그냥 날짜를 출력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서비스 reply 서비스 점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턴되는 게 서비스에서 리턴되는 게 여기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타임입니다. 디스플레이 타임이라고 쓰시고요. 타임
저장. 예, 컨트롤 V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집어넣어서 해주세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자 JS 파일 밖에 있는 JS 파일을 바꿨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래라 컨트롤 F5를 눌러라. 컨트롤 F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날짜 해당되는 게 나오시죠. 현재는 24시간 안 지나서 24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날짜 데이터보다 시간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에 나와서 지금 이제 10시 36분 11초에 지금 현재 찍혀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